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는 100페이지 28. 100페이지 28번 문제고, 한 모서리가 5cm의 정육면 체질? 네. 정육면체 이렇게 생긴 거 알고 있지? 네. 가려서 안 보이겠다. 이렇게 생겼잖아, 그지? 한 모서리가 원래는 5cm였어. 그지? 네. 근데 매 초 1cm씩 길어지고 있는 거야, 그지? 네. 맞아. 맞습니다. 그럼 원래는 이 친구 부피를 어떻게 구해? 부피요? 맨날 그러고 있으면 어떡해. 넓이 어떻게 구해? 사각형 넓이? 가로 곱하기 세로. 가로 곱하기 세로인 이유가 이 가로 길이만큼이 세로만큼 쌓여 있으니까. 네. 그 선생님이 중학생 애들한테 초등학생 애들한테 설명할 때 귤로 얘기를 하거든. 귤 4개가 이렇게 세 줄 쌓여 있다. 그럼 귤 몇 개야? 귤 12개. 어떻게 구했어? 세 알렸어? 12개? 아니요. 그러면 가로 곱하기 세로. 아니, 말 만들지 마. 선생님이 쉽게 설명하면 쉽게 당연한 것만 대답하. 네. 귤을 무슨 가로 곱하기 세로야. 귤을 12개 어떻게 구했냐니까. 귤 12개요. 그냥 그럼 어떻게 구했어? 12개인 거. 12개인 거 어떻게 알았어? 세 알렸어?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구했냐니까? 그냥 계산했죠. 어떻게 계산했냐고 묻잖아 지금. 귤 안에 있는 게 4개가 세로로 되어 있는 게 3개가 되어 있죠. 준타가. 네. 선생님이 얘기하지 마. 말 만들지 말아야지. 네. 왜 그렇게 거창하게 말하려고 그래. 단순한 것만 대답해. 항상 수학은 있잖아. 단순한 거에 쌓여가지고 어려운 문제를 푸는 거야. 그럼 항상 단순한 것부터 생각을 해 나가야 되는데 자꾸 뭐가 있겠지 그러고 대답할 때도 말을 만드니까 수학이 어렵게 느껴지는 거야. 선생님은 그냥 4 곱하기 3 물어본 거야. 또 4 곱하기 3으로 계산했을 거 아니야. 네. 그냥 단순하게 그거 물은 거라니까. 왜 그렇게 자꾸 거창하게 만들려고 그래. 만들지 마. 난 너한테 뭘 만들라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알겠지? 네. 귤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4개씩 3줄이 있지. 4개씩이 3줄이 쌓여 있는 거잖아. 그렇게 돼 있을 때 우리가 계산을 4 곱하기 3으로 한단 말이지. 잠시만. 신승빈. 예? 선생님 2시에 오라고 그랬는데 지금 몇 시야? 시원한 시요. 선생님 수업하는 중에 그렇게 들어오고 있으면 어떡해? 심지어 네가 그냥 들어와서 숙제할 지금 상황도 아니잖아. 예. 안 그래? 예. 너 2시에 오지도 않을 거면서 나한테 왜 몇 시에 오냐고 왜 물었어? 원래는 2시 30분인 줄 알아가지고 30분 나가려고 했는데 어디까지 집에서 있다가 나올까 생각하면서. 저쪽 방에 가면 네 시험 쳐야 되는 게 있어. 예. 넓이도 마찬가지 아니지? 이 4cm만큼의 길이가 3cm만큼 쌓여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랑 곱하는 거고. 네. 그래서 우리가 답을 적을 때도 센티미터랑 센티미터 곱했으니까 제곱 센티미터라고 하는 거지. 네. 그럼 마찬가지야. 요만큼 귤이 3층이 쌓여있다고 생각해. 그럼 귤이 몇 개 있겠어? 귤이 지금 정확히 3층 쌓여있고 36개요. 36개 있겠지. 네. 너 부피도 마찬가지야. 지금 밑바닥은 여기 5cm, 여기 5cm거든? 네. 5cm만큼이 5cm만큼 쌓여있으니까 밑바닥은 25제곱센티미터가 되겠지. 네. 이 25제곱센티미터가 똑같이 모양이 변해? 아니요. 안 변해. 그 모양 그대로 5cm가 쌓여있는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구한다.
가로 곱하기 세로 곱하기 높이가 부피가 되는 이유. 항상 원리가 있고 근본이 있고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수학은. 네. 어쨌든 원래는 부피가 이래요. 근데 얘가 부피가 그냥 이렇게 생긴 게 아니지. 네. 몇 초 어떻게 되고 있다? 1초씩 길어지고 있다고 해요. 그러면 t초 후에는 몇 cm 길어졌겠어? t초에는 5 플러스 t. 아니, 몇 cm 길어졌겠어? t초만큼 아니 t만큼 길어져 있겠죠. t t cm. t초 후에는 tcm만큼 길어졌겠지. 네. 그러면 이제 t초 후에 이 한 변의 길이가 5 플러스 tcm가 돼 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면 t초 후에 부피는 t초 후에 부피요. 5 플러스 아니 왜 이러냐 5 플러스 t의 세제곱. 세제곱이 될 거야. 그냥 그 얘기를 하고 있네. 너네는 요거는 사실 네가 계산하는 걸 안 배웠기 때문에 25 곱하기 3 하면 75t 플러스 25t 제곱 플러스 t 세제곱 이렇게 전개해서 푸시는 게 나은 이거 거예요. 근데 세제곱인데 5가 그럼 123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123이 아니고 125. 아 125. 잠시만. 5, 25. 맞네. 기억난다면 네. 기억난다면 네. 아마 책에서는 배운 적이 없을 텐데 합성함수 미분법이라고 들어봤나? 아니. 그런 게 있어요. 모르면 그냥 이렇게 푸세요. 어쨌든 부피가 이러면은 부피 변화율 하나요? 은 프라임한 걸 거 아니야. 네. 계산하면 되겠지. 네. 참고로 이거 그대로 계산하는 거 가르쳐 주지. fgx라는 합성함수가 있다 칩시다. 이걸 프라임하면 어떻게 되느냐? f 프라임 g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전체 세제곱은 일반적인 세제곱 미분할 때는 3이 앞으로 나오고 아이씨 왜 이러지 진짜. 이렇게 차수가 줄어들죠. 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요 속에 있는 친구 미분한 걸 한번 곱해줘야 돼. 근데 속에 있는 친구 미분하면 얼마야? 1. 그래서 사실 별 달라지는 건 없지. 만약에 저기 2차면은 그렇지. 거기 그 프라임 했는 거 한번 곱해줘야 돼. 그러면 t초 후에 부피 변화율 나왔으니까 1초 후에 부피 변화율 구하면 되겠지, 그지? 네. 다음 22인 맞죠? 네. 옆에 여기 아직 유형별로 첫 번째 문제도 안 풀었지? 1번 원점을 출발하여 원점 0이지 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P P가 어디인지 몰라 이 점P가 있는데 시각 T에서의 위치 X가 T 세제곱 마이너스 6T제곱 플러스 9T래 항상 위치식을 가르쳐주지 이렇게 네. 이랬을 때 점 P가 출발 후에 다시 원점을 지날 때의 속도가 되겠고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는 X가 얼마일 때란 얘기야? X가 0일 때. 뭐 이런 거 바로바로 이렇게 되셔야 됩니다. 이제는 고3인데 네. 맞아 아니야? 네. 저게 무슨 얘기냐면 t 세제곱 t 마이너스 3의 제곱 곱해서 0이라는 얘기는 t가 0일 때 또는 t가 3일 때 x가 0라는 얘기겠지 그지? 네. 그럼 t가 0일 때는 언제야? T가 0일 때요? 응. T가 0일 때는 멈췄을 때.
아니지. 멈췄을 때는 v 얘기고 속도 얘기고 t가 0일 때 t가 뭔데? T가 시간. 시각. 시각. 시각이 0이란 얘기가 무슨 얘기야? 시각이 0인 얘기는 응. 그냥 이런 사소한 것도 생각 잘해야지. 생각보다 이런 거 아무 생각이 없어. 이런 거 보면은 t가 0일 때라는 얘기는 처음에 출발할 때라는 얘기지. 네. 그리고 나서 t3에서 다시 x가 제로로 돌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막 움직이다가 물론 이제 이거를 네가 그 전에 배웠던 그래프 그리는 걸로 해보면 보자. 뭐 이쯤 이렇게 될 거야. 이렇게 될 거고 여기가 접하는 이유가 여기 제곱 나와 있으니까 접하겠지. 네. 여기가 0이고 여기가 3일 거야. 그럼 0초에서 시작해서 x 값이 커져. 네. 즉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지. 하다가 다시 줄어들어. 다시 음의 방향으로 오고 있다는 얘기지. 네. 그래서 3초에서 0에 왔다가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가는 거지.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겠지. 네. 단순하게 맨날 찾는 이 계산만 하고 프라임만 하고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네. 이랬을 때 원점을 지날 때 속도. 그럼 다시 원점을 지났을 때니까 t가 3일 때 v 구하라는 얘기지. 네. 그리고 이 v는 x 프라임이지. 네. 그래서 3t 제곱 마이너스 12t 플러스 9고요. 그럼 여기다 3 넣으시면 되지. 9, 3, 27 마이너스 36 플러스 9. v는 얼마? 0.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알 수가 있지. 자, 다시 원점을 지날 때잖아. 네. 이 친구가 보면은요, 이쪽으로 쭉 가다가 원점을 지나서 일로 가나요? 아니요. 안 가요. 여기만 봐도. 네. 이 공부를 많이 했던 친구들은 요거 보는 순간 V를 안 구해도 0인 걸 알 수가 있어. 왜? 아까도 얘기했지만 t가 0에서 출발이야. 사실 여긴 없는 거야. 네. 그죠? 여기서부터 이렇게 시작을 할 건데 여기 없는 이유 아나요? 없는 이유요? 저 친구 원점에서 시작해서 움직이는 거잖아. 네. 0초 이전이라는 게 있어? 아니요. 과거야? 아니잖아. 네. 자, 0초에서 시작해서 양수로 갔다가 와서 접하잖아. 네. 지금 제곱이 등장한 순간 0, 3에서 접한다는 얘기야. 3에서 접한다는 얘기는 원점으로 왔다가 마이너스로 안 가고 다시 양의 방향으로 간다는 얘기거든.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1로 가다가 1로 왔다가 여기 도착해서 다시 1로 가거든. 네. 그럼 운동방향이 바뀌겠지? 운동방향이 바뀌는 순간 V는 제로란 말이야.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사실 여기를 안 구해도 알 수가 있는 거지. 그런 것까지 알고 있어야 고3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네. 자, 역시나 원점을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가 있어요. 역시나 위치는 가르쳐주고 있죠. 네. 위치식을 가르쳐주든 뭐 아니면은 속도식을 가르쳐주고 다른 걸 가르쳐주든 막 그런단 말이야. 자, 점 P가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의 점 P의 가속도를 구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야 되겠지. 네.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 첫 번째 운동 방향이 바뀔 때라는 건 좀 전에 얘기했어. 네. 1번 문제 풀이할 때. 그 T가 T는 시각인데? 시각이랑 무슨 상관이야? 시간 첫 번째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라는 얘기는 운동 방향이 바뀔 때 뭐가 어떻게 된다? 운동 방향 바뀔 때 좀 전에 1번한테 했는데 운동 방향을 바뀔 때 어떻게 되더라? 속도가 제로가 되더라. 그러니까 앞에 A 스텝 뭘 풀었어요? 물론 이제 이것만 가지고도 보실 수 있고요. 아까 했던 거랑 동일한 방법으로 해보면 9545? 9545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9, 5, 14잖아. 네. 안 되는데? 35, 3연산 35, 45. 도 여기가 마이너스라서 안 되네. 애매하네. 인수분해가 안 돼요 지금. 뒤에 거 잠깐만 계산해 볼게. b의 제곱 마이너스 4ac 4, 5, 20, 4, 4, 16. 아, 음수네. 이 뒷부분은 참고로 인수분해가 안 됩니다. 혹시 그건 기억나나요? 이 친구 판별식 d가 네. 그럼 b의 제곱 마이너스 4ac거든. 그래서 선생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음수가 나오더란 말이야. 0보다 작죠? 네. 0보다 작으면 이쪽에는 해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어요. 그럼 얘 친구 같은 경우는 네가 이제 그래프 그릴 때 3차함수 그래프 그릴 때 기준으로 보자면 없어요. 그래서 표 그릴 때 이런 것도 아무것도 기억 안 날 거야. 얘는 그래도 알파벳은 맞춰줄게요. x 프라임 x 이렇게 되겠지? 네. 실제로 해보면 알겠지만 밑에 해가 이 친구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원래 그래프가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는 두 번 꺾일 거란 얘기는 뭐 블라블라블라 있겠지. 네. 뭐 프라임 가지고 계산하는 거고. 그리고 이 친구가 나타내는 거는 해거든. 그냥 기본적인 3차함수해. 3차함수해가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아니면 이런 식으로. 근데 뭐 당연히 이런 식은 아마 안 될 것 같아. 해봐야 알겠지만. 네. 될 수도 있을라나? 안 될 거야. 왜냐면 5번 문제 자체가 운동 방향을 바꾼다 했거든. 운동 방향을 바꾸는 게 여기랑 여기지. 네. 근데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다 쳐. 근데 이 축 자체가 x축이잖아. 네. 다 음수야. 이동 방향이.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 여기는 사실 없는 거고 이런 식으로 들어갈 거야. 그래서 왜냐면 여기 t가 0일 때 x도 0이거든. 네. 해가 이거 하나밖에 없어. 그러면 0,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갔다는 얘기거든. 네. 그래서 여기랑 여기 구해야 된다. 가 기본 개념이야. 이 친구에 대해. 물론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아까 그래프처럼 뭐 해가 여기서 좀 등장해 줬었으면 좀 쉽게 풀 수가 있는데 없으니까 프라임 하셔야 되겠지. 그래서 v를 보여봅시다. x 프라임일 거고요. 3x 제곱 마이너스 4 아이씨 24t 플러스 45거든요. 네. 3을 꺼내면 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3이면 3, 3, 5, 15 맞나요? 3t 마이너스 3 t 마이너스 5 이렇게 나오지? 맞나요? 네. 굳이 이 그래프 기준으로 얘기하자면 점점점 3 점점점 5 점점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2차 함수지? 네. 최고차 한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지? 네. 그래서 뿔, 0, 마 0, 뿔 이렇게 나올 거고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네. 그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라는 얘기겠지. 이런 앞에 3차 함수부터 이어졌던 내용들은 다 알아야 되겠지. 그러면 처음 속도를 바꿀 때가 언제다? 처음 속도. 아니 처음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운동 방향 그때가 t가 3일 때. 한 번 바뀌는 거지. 네. 그 다음 t가 5일 때 한 번 더 바뀌는 거고. 네. 이거를 2차 함수 그래프로 그려주면 여기가 3이고 여기가 5예요. 그지? 네. 0에서는 45. 처음에 시작할 때 속도가 45였을 거예요. 여기가. 뭔 얘기인지 생각하면서 들어라. t 제로일 때. 제로 제로 넘어 45 넘잖아. 네. t가 제로일 때 v가 45라는 얘기잖아. 네. 45부터 시작해서 속도 점점 낮아지다가 3에서 속도가 음수로 바뀌죠. 네. 속도가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는 게 운동 방향이 바뀌는 거지. 네. 그런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운동 방향으로 바꿀 때, 즉 t가 3일 때. 그 다음 이번에 뭐 구하라 그러냐면 가속도 구하라 그래요. 가속도는 어떻게 구하지? 그 속력의 프라임 속도. 속도. 왜냐면 수학에서 속력은 잘 안 씁니다. 우리 해보면 알겠지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잖아. 네. 맞아요. 네. 속력은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없는 거야. 과학으로 얘기하자면 스칼라램이라고 그러지. 얘는 벡터량이고. 자, 그래서 프라임 해보니까 6t-24 나왔더라. 그래서 t가 3일 때 가속도는 3, 6이 18 마이너스 24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나오더라. 당연히 가속도가 마이너스 6 나오겠죠. 왜? 운동 방향을 바꿀 건데 바꾸는 동안 속도가 줄어들었을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당연히 거기에서는 마이너스로 나옵니다. 이쪽에서는 가속도가 플러스로 나오겠지. 네. 그래야 속도가 점점 올라가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그런 개념들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복잡하게 보여도 하나씩 A 스텝을 똑바로 풀었다면 잘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처음에는 너무 X 프라임하면 V고 V 프라임하면 A고만 하지 말고 한글 읽고 한글에서 무슨 얘기 하는지도 잘 하셔야 되겠죠. 네. 수능에서도 이 파트에서 기본적으로 한두 문제씩은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만 가지고는 한 문제 정도밖에 안 나오고 많이 나와야 네. 나중에 이제 미적분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파트에서 좀 나오거든. 미적분에서도 똑같은 개념이 있기 때문에. 다음 8번 문제. 마찬가지 수직선이라는 표현을 이제 벗어나고 직선도로를 달리는 자동차라고 얘기했거든. 네. 똑같은 거야. 수직선이야. 걔가 아래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 좌표평면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직선도로죠. 네. 얘가 뭐 옆으로 가고 이런 거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여기 0이라 치고 여기에 직선도로야, 그지? 제동을 건 후 t초 동안 움직인 거리를 x라고 할 거야 이제 이번에는. 네. 제동을 건 후라는 이제 말이 조금 중요할 수도 있는데 별로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왜냐면 실제로 네가 V를 구해보면 네. 처음부터 V가 계속 줄어들고 있을 거야. 왜? 제동을 건 후라. 우리 방금 전에 앞에 문제도 처음에 속도 45였다가 계속 줄어들었지. 네. 걔도 사실은 제동을 건 거야. 그래서 속도가 줄어들었겠지 당연히. 그런 얘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제동을 건 후라고 해도 뭐 그렇게 뭐 대단한 건 아닙니다. 제동을 건 후에 이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걸린 시간 구하래. 맞나요? 네. 정지했다는 얘기는 뭐다? 속력이 0이 있어요. 속도가 V가 제로가. 왜 이렇게 빨리? 뭐 얘 같은 경우도 굳이 X 그래프도 한번 그려보자면 이렇게 나오거든. 네. 그래서 X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8이고 여기가 0이란 얘기는 t0 이하는 필요가 없지. 네. 그래서 0초부터 시작해서 양의 방향으로 가고 있긴 한데 점점 완만하게 되잖아. 네. 이게 속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지. 속도가 늘어나고 있으면 이렇게 올라가겠지. 그래 안 그래? 네. 그리고 운동 방향이 여기서 바뀌잖아 지금. 양으로 가다가 음으로 가고 있지. 여기서 분명히 V가 제로일 거야. 그러면 이제 뭐 얘 같은 경우는 뭐 안 그려봐도 얘가 4긴 해. 이것도 이제 함수 잘 하고 이러면은 2차 함수 그래프 딱 봐도 여기 0, 여기 8, 0, 8에서 0, 0이니까 당연히 좌우 대칭이니까 4가 나올 거야. 나올 거긴 한데 그래도 뭐 어쨌든 우리는 프라임 하는 거니까 프라임 한번 해보자. 그래서 V를 구해보자. V는 X 프라임이고 마이너스 8t 플러스 32다. 마이너스 8t 마이너스 4 이렇게 되겠지. 얘도 뭐 V 그래프도 뭐 굳이 그려보자면은 이렇게 되겠네. 이렇게 되고 여기가 4고 여기가 30이고 뭐 이렇게 되겠는데. 그러면 t 0 이하는 필요가 없으니까 얘는 지우면 되겠지. 네. 속도가 처음에 32부터 시작해서 점점 줄어들어서 t가 4일 때 v가 제로가 됐다는 얘기야. 네. 얘가 t축이고 얘가 v축이니까, 그지? 이런 얘기를 가지고 있는 개념이고요. 그래서 자동차가 정지할 때까지, 그럼 v가 제로 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몇 초다? 4초. 4초다. 그리고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움직인 거리 이만큼이란 얘기잖아. 네.
그럼 사실은 이거 안 해봐도 아는 거야. 사실 V 안 구해도 개념이 정확하면 여기서 이미 끝나는 내용이지. 여기가 지금 좌표가 어디냐면은 얘로 이제 마이너스 4t 제곱 플러스 8t거든. 그럼 4, 4, 16 그러면은 마이너스 4에는 4, 4, 6, 24, 64 그럼 플러스 64 이렇게 돼가지고 마이너스 4t 플러스 4의 제곱 플러스 64 이렇게 되니까 뭐야? 계산 잘못했나? 아, 이 가운데가 마이너스였구나. 마이너스였네? 그러면 맞네. 그죠? 응? 마이너스요? 플러스요? 마이너스 64. 이러면 안 되는데. 뭐 계산 잘못했나? 다시 해볼게. 4t 제곱 플러스 32t 마이너스 4t 제곱 마이너스 4 8이 30이니까 8t 플러스 16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4t 제곱 마이너스 8t 플러스 16 플러스 맞네. 각각이 되는 줄. 그럼 여기 꼭지점 좌표가 이제 4,64라는 얘기야. 네. 그럼 아까도 얘기했지만 위치 그래프만 봤을 때 속도가 점점 줄어들어서 4에서 속도가 멈추고 운동 방향을 바꿨지, 그지? 네. 그러면은 정지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 역시나 0부터 시작했을 거 아니야. 여기 그래프에서 t가 0일 때 x도 0이었지. 네. 맞아 아니야? 그럼 0초에서 0부터 시작해서 위치가 64까지 갔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만큼 움직인 거리가 64겠지 당연히. 네. 그럼 그냥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좀 잘 보시는 연습이 좀 필요하다. 지면에서 이번엔 이제 아래 위로 움직이지. 근데 아래 위로도 어차피 한 방향이잖아. 사실 수직선이나 직선도로나 다를 건 없어요. 어차피 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니까. 일로 가나 똑같은 얘기야. 그래서 위로 이렇게 갈 거고요. 역시나 이번에는 높이라는 표현을 쓰지 위치 x를 안 쓰고. 네. 근데 사실 얘도 똑같다는 거지. 이 공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 지변으로부터의 높이는. 그럼 마찬가지 얘도 이차함수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려보면 5t제곱 플러스 20t고요. 마이너스 5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5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0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단순 인수분해한 거는 마이너스 5t t 마이너스 4. 그럼 이 친구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0,0 4,0 이렇게 생겼을 거고요. 여기가 4죠. 네. 여기 꼭지점 좌표가 2,20이란 말이지. TH 그래프고요. 그러면 T초 0일 때 시작해가지고 H 0인 거는 지면이지. 네. 그리고 위로 점점 올라간단 말이야. 그러다가 T가 2일 때 20 해가지고 제일 높은 데까지 갔다가 네. 다시 내려오는 거지. 맞아 아니야? 네. 얘 같은 경우는 사실 여기도 필요 없어요. 여기는 왜 필요 없을까? H가 음수란 얘기는 바닥 뚫고 내려간다는 얘긴데 그건 말이 안 되지. 네. 그냥 이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럼 바로 나왔지.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얼마다? 20. 이거 그냥 그거 다야. 그래서 기본적인 개념을 이해하시려고 노력을 하셔야지 뭔가 맨날 계산, 프라임 계산, 인테그랄 계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공부가 계속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고 그래프만 보여주고 풀어라 그러는 거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얘가 1이고요, 2고요, 3이고, 4고, 5입니다. t, xt. 수직선으로 움직이는 그림 P에서 시각 T에서 위치 xt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다. 다음 중 전 P가 처음으로 원점을 지날 때의 속도와 그 값이 같은 것은? 그치? 네. 이게 무슨 얘기냐면 txt 그래프니까 t 시작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0에서 원점에서 출발하지도 않았지. 네. 이만큼에서 출발한 거야. 수직선 기준으로 0이면 이쯤에서 출발한 거야. 그리고 양의 방향으로 가다가 이쪽으로 쭉 가다가 여기서 다시 음의 방향으로 오지.
네. 이렇게 온다는 얘기야. 그러다가 2초에서 어디에 갔다? 2초에서 어. 0. 원점에 갔다. 여기야 여기. 처음으로 원점으로 지날 때. 그러면 t가 2일 때 원점으로 지나지. 네. 이때 뭘 구하라고? 이때 그 속도. 속도. 뭐겠어? x 프라임 t가 속도잖아. 네. 맞아. 그러면 t가 2에서 x2가 제로지. 네. 그러면 여기에서 속도 구하라 그랬으니까 v2 구하라는 얘기고, 이건 결국 x 프라임 2라는 얘기지. 그 얘기 하고 있는 거야 계속. 내용 자체는 별로 어려운 게 없는데 기본적인 함수 개념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니까 어렵게 느껴지는 거다. 그럼 여길 잘 못하면 함수 공부를 다시 해요. 함수 공부를 충분히 하고 그 다음에 위치 혹은 높이와 v 그래프 보는 걸 공부를 하셔야죠. 계산만 계속 하고 계신다고 아무것도 해결이 안 돼요. 네. 자, 그럼 반지름 길이가 4인 원이 있어요. 원래 처음에는 반지름이 4였나봐. 근데 매초 8cm씩 길어진대. 1초에 몇 cm 길어진다고? 1초에 8cm씩. 그러면 t초에는 몇 cm씩 길어져요? t초에는 응. t 곱하기 8cm씩. 8tcm씩 길어지겠지? 네. 그러면 t초 후의 반지름 길이는? 4 플러스 8t. 되겠지? 네.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원의 넓이 구하는 거고요. 원 넓이는 알아요 몰라요? 건너세요. 그 반지름 곱하기 그다음에 그다음 뭐 있어요? 그냥 반지름 제곱 아닌데 원래는 원 넓이 3분의 1 곱하기 반지름. 3분의 1은 왜부터? 걔는 뿔부피 할 때 쓰는 거고. 그냥 파이 r 제곱이야. 원의 둘레는. 원에 둘래요? 2파이 r.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 때는 반지름 곱하기 3점을 써야 돼요. 네. 지름 곱하기 3점을 써야 돼요. 자, 그래서 원의 넓이 t초의 원의 넓이는 4 플러스 8t 제곱 파이다. 그죠? 네. 이 원넓이가 400파이가 되는 순간, 얘가 400파이가 되는 순간이라 그랬어. 네. 무슨 얘기냐면 4 플러스 8t 제곱이 400일 때 찾으란 얘기지. 네. 뭐 이건 계산해야지. 88이 64t 플러스 84 32. 그럼 64t 제곱 t 플러스 16 마이너스 400은 제로다. 64t 제곱 플러스 64t 맞지? 네. 마이너스 384는 제로다. 4 1은 4, 4 6이 24. 너무한가? 8로 해볼까? 384 84 32 64 88이 64 48이네. 그럼 여기 8로 또 나눠줄 거야. 6이 48. 그럼 64로 나눌 수 있겠네. 네. 이렇게 되겠네. t 플러스 3, t 마이너스 2는 제로. t는 2나 마이너스 3. 그 t가 얼마란 얘기야? t가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이요? 그 애초에 400파이니까 양수를 곱하겠고 400파인 거랑 양수랑 뭔 상관이야? 아예 2랑 마이너스 3 두 개 나왔는데 왜 2인데? 나는 상식적인 거밖에 안 묻는다. 네. 그 시각이 마이너스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타임머신이 없어요, 그죠? 네. 과거로 못 갑니다. 네. 결국 400파이가 되는 순간이 t가 2야. 네. 그때 이제 뭐 하라고? 넓이 변화율. 넓이 변화를 S 프라임이라는 얘기지, 그지? 네. 그럼 아까 합성함수 미분법 2 곱하기 4 플러스 8의 1제곱
하고 안에 미분하면 얼마 나와? 8. 그래서 16 4 플러스 8t가 되겠고요. t가 2일 때니까 2 넣으면 되겠지. 네. 16 4 플러스 16. 참고로 이런 식으로 계산하면 조금 편합니다. 선생님은 바로 전개 다 하고 이렇게 안 하지. 네. 왜냐면 이 상태로 넣고 계산하는 게 편하게 나올 때가 많거든. 그래서 점수 활용 3. 속도가 속도 파트는 약간 이런 내용으로 돼 있지, 그지? 네. 물론 모를 수도 있겠지만은 막연하게 모르는 말고는 문제를 좀 많이 생각해 보고 또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래서 대표 문제 선생님이 풀어줬잖아. 네. 그럼 영상도 좀 참고하고 그렇게 하고 모르는 거 만들어보도록 합시다.